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테넥스 비디오의 트레이더 송입니다. 현재 비트코인 43K에서 비비고 있는데 그레이스케일의 물량이 시장에 나오면서 지금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일부 하락을 했고 그 외에 세계적인 투자 운용사인 뱅가드와 JP모건 등이 현물 ETF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토로해내면서 동시에 같이 하락을 유발했습니다. 근데 이미 SEC에서 미국이 인정을 하는 순간 비트코인의 가치는 부여가 되는 거거든요. 자, 이 2017년도에 이렇게 큰 폭등이 나왔던 이유는 이 CBOT와 CME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선물을 승인했을 때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큰 폭등이 나왔었고 나머지 알트들도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여줬었죠. 지금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정부에서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에는 25년 1월 1일부터 기타 소득으로 분리 과세가 됩니다. 즉 무형 자산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우리나라도 미국을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비트코인의 가격은 즉 가치는 이 개인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미국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미국이 인정하면은 비트코인의 가치는 부여되는 거다. 그리고 이 ETF가 주는 힘은 정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마어마하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기관들의 자금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건 당연히 들어오는 건데 이 401k 국민연금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가격이 미친 듯이 상승을 하거든요. 이 연기금이 들어와야 최종적으로 자산으로 인정받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이 401k 연기금이 들어왔을 때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으로 인정받는 시기인 거죠. 그래서 ETF가 승인됐다고 해서 자산으로 인정받았다고 보기는 아직은 힘들고 이 연기금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당연히 금리 인하를 해야겠죠. 근데 이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가 돼야 돼요. 지금은 실질 금리가 플러스에서 이 연기금들은 비트코인에 들어오기가 아직 힘들겠죠. 자, 우리가 21년도 대상승장이 이어지기 전에 이런 코로나 팬데믹이 있었잖아요. 이게 아니었다면 이런 폭등도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팬데믹으로 기준금리가 제로로 인하되고 양적 완화가 시작이 되었거든요. 기준금리가 이때 제로금리가 되면서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가 되고 비트코인이 폭등하게 된 거죠. 결국에는 이 코로나19가 비트코인의 폭등을 일으켰다 이렇게 봐도 되는데 그러면 이 기점에서 눌리더라도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가 돼야 된다. 그래서 코로나 팬데믹 같은 그런 큰 이슈가 한 번은 나와줘야 이런 그림이 나와줘야 결국에는 상승할 수 있다. 이때부터 이제 연기금이 들어오기 시작할 거거든요. 그렇지 않다면 물론 반감기도 있고 이거는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상승이 나와줄 수밖에 없는 그림이고 21년도 때처럼 대폭등이 나와주려면 이런 과정들이 한 번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 1980년도 때부터 미국 시장이 2000년까지 급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상승 원인이 이 401k거든요. 이 DC형 퇴직연금이 등장한 이후부터 예금이 아닌 주식에 투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폭등이 나오게 된 거거든요. 우리나라는 뭡니까? 부동산이죠. 이 주택담보대출의 재원이 국민연금이 되는 거고 자, 그런데 드디어 ETF 승인이 되면서 국민연금이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근거가 마련이 된 겁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이 비트코인을 매입하려면 이제 많은 좀 시간이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실질금리가 마이너스가 돼야 된다라는 것은 1차적으로 기준금리가 하락을 해야겠죠. 그런데 우리가 보고 있는 게 3월, 4월 이 기점으로 금리 인하 시작 시기를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고 있는 게 우리가 이 3, 4, 5월 이 기점부터는 연기금이 들어오지 않을까 서서히. 시장의 가격이 급등하는 이유는 단지 많은 사람들이 매수를 해서가 아니라 많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팔지 않고 보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금하는 이유가 개인 지갑으로 보관하기 때문에 보유하기 때문에 가격이 급등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비트코인이 10만 달러, 20만 달러까지 가려면 비트코인 보유자들이 많아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개인들과 달리 한 번 매수를 하면은 매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연기금이 들어와야 비트코인이 폭발적으로 상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연기금 준비가 조금 천천히 늦어지더라도 결국에는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기관들이 들어오기 때문이죠. 결국에는 우리나라도 지금 아직까지는 인정을 하고 있지 않지만 결국에는 미국이 인정을 했기 때문에 결국엔 따라갈 수밖에 없고 이 IPO 상장 기업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면서 비트코인의 상승을 일으킬 것이다. 모든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매수할 이유가 생긴 거고 특히 이 부자들은 더욱더 비트코인을 일부라도 사놓을 수 있는 명분이 생긴 거죠. 일종의 보험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현물 ETF가 승인됐다는 것은 결국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마어마한 상승력을 일으킬 것이다. 하지만 뭐든지 간에 처음에는 우여곡절이 좀 있잖아요. 준비하는 단계가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3, 4, 5월 이 정도까지는 준비하는 단계이고 악재도 나올 것이고 그리고 안정이 됐을 때 반감기와 더불어 그때부터 상승한다. 이렇게 차트만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이제 설명을 제가 덧붙이는 거죠. 그럼 좀 더 이해하기가 쉽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는 지금 차트만 보고 차트 기술적 분석도 중요하지만 이 미국의 정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계속해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도와드릴 거고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갈 거라는 건 알겠는데 왜 이렇게 되는지는 알고 매매를 해야겠죠. 그리고 잠깐 차트를 살펴보면은 아직까지는 큰 매수세는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는 시장은 항상 이 리테스트하는 구간을 염두를 해둬야겠죠. 물론 이런 식으로 상승해 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 바닥을 정확하게 찍는 게 아니라 이런 것처럼 이런 구간들 이것도 더블 바텀이 되거든요. 잘 상승해주고 있다가 한번 이렇게 뺍니다. 이때가 매수
매수 타점이에요. 물론 지금 이렇게 조금씩 잡아보셔도 되고 갔다가 한 번 정도는 이런 식으로 꼬리를 달고 상승해 줄 겁니다. 상승한다면 이런 그림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고 이 하얀색 지지선이 이 44K거든요. 여기까지는 한 번은 찍어줄 것 같다. 상승이 나와준다면 그렇게 갈 것이고 눌리더라도 이렇게 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간 들어왔을 때 이 44K에서 일부 현물들을 한 60% 이상은 좀 정리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조정이 시작됐으면 가다가 이런 식으로 계속 하락할 확률이 높거든요. 그랬다가 다시 한번 반등 나오는 척하고 계속 빼고 이런 식으로 조정의 기간이 지금부터 시작인 걸 수도 있기 때문에 예측은 하면 안 되지만 우리는 안전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모든 현물들을 이 근처 가서는 일부 정리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물려 계신 분들은 그래도 이때는 많이 회복이 될 거예요. 그렇게 가져가시면 되고 여기서 만약에 안착을 하고 한 번 더 상승해 준다면은 또 매수를 해볼 만하겠죠. 이 부근에서. 근데 웬만하면은 이 48K 역사적으로 이 0.618 구간은 조정이 시작되었던 구간이거든요. 2012년부터 계속해서 이 상승이 나오고 하락이 나왔던 반등이 나왔던 이 구간들은 조정이 시작되었던 구간이다. 그래서 이제는 시드를 계속해서 확보를 해나가셔야 된다. 계속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이렇게 정리를 하겠고 만약에 떨어진다면 하락한다면 이 40K 부근까지는 떨어질 수 있다. 여기가 강력하게 또 매수 타점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는 또 반등이 강하게 여기까지 나올 테니까 지금은 모아가는 시기가 아니라 이 사파를 하는 시기이다.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고 자 추가 하락한다면 이 47.8K에서 지지를 받을 것이다. 이런 데이터가 또 있는데 자 이 쇼트몰더들의 평균 가격을 보면은 계속해서 이 평균선에 도달했을 때 지지를 받았던 자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물론 이때는 급락을 했지만 이런 그림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확률적으로 많이 지지를 받았던 자리니까 이 37에서 38K 정도까지 눌릴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네요. 자 근데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바로 이렇게 떨어지진 않습니다. 반등이라는 건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추가 하락한다고 해도 여기서 반등이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강력하게 저항을 계속해서 맞았던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도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다. 지지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떨어지더라도 반등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하락을 해주겠죠. 그리고 제가 이 채널의 중앙 부분은 지지 역할을 해준다 그랬잖아요. 지지와 저항 역할. 그 구간이 38K 정도입니다. 37K, 38K 정도니까 이런 식으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여기까지 떨어지면은 정말 크게 여기까지는 한번 채널 상단을 돌파를 하고 이런 식으로 안착을 하다가 또 하락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런 그림이 예상되니까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는 결국에는 이 채널 안으로 한 번은 들어올 겁니다. 그 시기는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 정부에서 코로나 팬데믹 같은 거를 한 번 더 만들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게 뭐 음모론 같이 느끼실 수도 있는데 이 코로나 팬데믹도 다 만들어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이건 지극히 뭐 제 생각이니까. 그래서 이 코로나 팬데믹 같은 꼭 질병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굉장히 큰 무언가가 이슈가 하나가 있으면서 모든 증시들이 30%씩 다 폭락하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30% 40%씩 폭락하는 시기가 한 번은 올 것이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이렇게 가다가 조정이 나오다가 이제 반등 나오는 척 하면서 한번 이렇게 30%를 빼는 이런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급등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거죠. 그런 걸 만들어야 급등을 할 수 있다. 이게 3, 4, 5월 안에는 한 번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봐도 불장이 오기 전에는 비트코인 불장이 오기 전에는 30%씩 다 빠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급등했어요. 그러면은 이번에도 똑같이 그렇게 가겠죠. 역사는 반복되거든요. 이렇게 찍고 나면 결국 비트는 2억에서 3억은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무조건 갈 수밖에 없고 비트코인이 2억이 돼 있으면 알트코인들 1000%씩 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지금 물렸다고 걱정하실 필요가 없겠죠. 약손실을 보더라도 우리는 결국에는 이때 어마어마하게 큰 수익을 낼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계속해서 지금은 이 손실을 최대한 줄여나가는 데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남들과 비교하지 마시고 남들이 얼마 벌었더라, 비트코인을 얼마 벌었더라. 결국 이건 자기 매매에 도움이 안 되는 행동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나만 믿고 본인을 믿고 손실을 최대한 안 보는 매매를 하시면 결국에 이때 어마어마하게 큰 수익을 가져가실 겁니다. 어제 제가 공식 텔레그램에도 말씀드렸었죠.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말씀드렸으니까 와닿으신 분들도 계실 테고 그냥 넘어가실 분들도 계실 텐데 정말 제가 다 겪어왔던 거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 해드리는 거는 꼭 여러분들이 새겨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팩트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와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테넥스 비디오의 트레이더 송이었습니다. I can tell you want me.